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영수 보고서 화해 1기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가원. 조인입니다. 저희가 발표해드릴 보고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희의 목차는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의 조 이름은 4조라서 4인방으로 지었고요. 조원의 역할은 조인이 조장이자 발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현 학생은 자료조사를 맡고 있고, 저는 이제 발표를 맡았고, 김성원 학생과 이라경 학생은 PPT 제작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화해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가치관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번아웃 등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네덜란드와 달리 취업이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 농장 규모가 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가치입니다. 차별화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점이 있고 화해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을 판다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사회적 화해 농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입니다. 1년에 몇 명이 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1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하루에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타겟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냐는 질문에는 타겟들의 만족도가 꽤 높고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많이 찾아와 준다고 답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미농가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유연성, 신뢰성, 개인형 접근 방식,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미의 품질을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신속하기 위해 장미의 품질을 분류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장미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아이리스와 같은 분류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가치입니다. 선별기가 구식 기술에 비해 카메라가 많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져서 더 정확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시사점으로는 장미 선별기로 우수한 상품의 작물만을 골라내 판매하므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LED를 교체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극복하며 지하수를 끌어내서 난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장미 선별기를 선택하셨나는 질문에는 장미 가격이 높고 다른 꽃들에 비해서 선별 기준이 다양해 장미 선별기를 도입하였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닝스 홀랜드 국은 회사입니다. 첫 번째로 농장주의 철학은 태양광 패널과 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원을 절약하였고 지역 프로젝트, 스포츠클럽, 자선단체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튤립 구근은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네덜란드는 사양토가 많고 수면이 일정한 높이로 유지되어 튤립 재배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AI로 작동되는 병충해 관리 기계로 병해충을 없애는 기술이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튤립이나 백화처럼 굵은 작물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시사점으로는 병충해 관리 기계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비용으로 다양한 기술에 더 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데이터를 AI가 저장하고 그 병충해에 대한 정보가 더 다양해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작물을 물어봤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꽃은 튤립이며 어렸을 때부터 튤립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튤립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분화농가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화사한 화초 포장과 건강 책임, 그리고 서비스를 함께 담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이제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트너와 함께 건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항상 소비자를 염두하고 꽃식물을 더욱 싱싱하고 아름답게 제공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한국 옆에 위치한 정유시설을 통해 CO2를 공급받고 CHP를 이용해 천연가스로 온수 전기 CO2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분화 농가가 전화 농가에 비해 적고 심어주는 기계를 통해 화분들이 균일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사점으로는 1헥타르 온실에 카메라 6대가 감시하고 미니 드론이 날개로 벌레를 죽이고 꽃의 관리가 편리해지며 자동화 시스템으로 꽃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질문으로는 혹시 모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겨울은 변화가 없지만 여름은 강수량이 늘고 있어 비 받는 곳을 늘리고 태양은 차광막을 지붕 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LMC 국화농장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국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곳 중 하나이고 조부모 세대부터 현재까지 국화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공항과 가까워 삽목을 신선한 상태로 가져올 수 있고 일주일마다 새로운 꽃을 소비하므로 완전 개화한 상태의 꽃을 판매하는 점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국화가 시들지 않게 저온 처리를 하고 토양 아래에 물을 끌어와 유리온실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시사점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방법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생산 모델을 제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리온실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비열이 작기에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국화가 판매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였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100% 경매로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판매를 할 땐 젠투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마케팅과 판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밀짚모자 수학체험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1979년에 딸기로 농장을 시작하였고, 현재 4헥타르였던 농장이 40헥타르로 확장되었습니다. 수학체험 농장은 대대로 이어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는 아버지가 은퇴하셨고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날씨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수확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농약을 쓰지 않는 바이오 추세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농장에서 기르는 다양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농장의 메인 이벤트이자 고유의 포인트입니다. 시사점으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수학 체험을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질문으로는 농장에 특용 작물을 재배해 볼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프랑스 내에서도 특용 작물은 돈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재해 관련된 정부 정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냉해 관련 보험만 있고 나머지는 전무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해 조경 분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농장주의 철학은 1995년에 생물의 다양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설하였고 수익 일부분을 기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조경 관련 기관에서 일한 후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시설에 입학하는 과정을 받는다는 게 한국과의 차이점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농약을 취재하는 친환경 농업을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막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취업자가 많아지고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재배한 꽃을 축제에도 납품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축제뿐만 아니라 화훼 매장에서도 납품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저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돌아다니며 농장들을 가보았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서 배울 것이 많은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랑 조인이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의 나라인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농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고 한국과의 차이점도 많이 알았으며 유럽에 대한 날씨를 통해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재배가 되는지 수출하게 됐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희의 사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